I really appreciate CG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Joy of Vex 12일차 본 강의에 오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앞선 두 개의 강의, 물결 만들기 강의와 효과의 중첩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셔야 더 쾌적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루게 될 예제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어레이와 니어 포인트 펑션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지체하지 않고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두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물결 효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뭘 했었나요? 그리드의 기준을 잡아주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물결 효과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만든 식을 활용해서 효과 자체에 대한 식이 생겼겠죠. 이 식을 활용해서 니어 포인트 펑션과 함께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했더니 자, 뿌려져 있는 점에 대해서 그리드가 가진 모든 포인트가 어느 녀석과 가장 가까운지 구해줬고요. 자, 만약에 이 녀석이라고 한다면 자, 이 포인트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대한 물결 효과가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 포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 녀석에 대해 이러한 물결 효과가 적용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 방법의 한계점이 뭐였죠? 이 포인트는 얘한테는 관심이 있지만 얘나 얘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획이 나뉘는 단점이 있었어요. 자, 니어 포인트 펑션, 강력한 펑션임에도 불구하고 중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식을 알려드렸나요? 자, 모든 포인트의 정보를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한 식에 각각 포인트를 넣어줬어요. 여기서 구한 fxa, 여기서 구한 fxb, 여기서 구한 fxc를 모두 누적해 줌으로써 중첩의 효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바로 식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 점을 표현했기 때문에 fxa, fxb, fx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점이 20개라면 동시다발적인 작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니어 포인트 펑션은 점이 20개라면 자, 구획은 나뉘었겠지만 20개의 효과를 각각 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면 각각의 위치에서 물결 효과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을 거랍니다. 자, 우리는 니어 포인트 펑션으로 하는 방식에 지금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니어 포인트 펑션은 자, 그리드가 가진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점 하나를 찾아준 방식이었어요. 자, 이 포인트라고 가져간다면 가장 가까운 이 녀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획이 나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에게도 관심이 있다면 또 그 또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니어 포인트 펑션은 관심이 없지만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한다면 자, 이곳에서 나올 효과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가까운 녀석에 대한 정보도 얻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중첩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니어 포인트 펑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어 포인트 펑션은 하나의 정보만을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0번, 2번, 1번이라고 할게요. 가장 가까운 녀석 0번,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 2번, 세 번째로 가까운 녀석 1번 이와 같이 될 텐데 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늘어나겠죠. 포인트가 또 있었다면 순서가 바뀌면서 다른 녀석이 또 들어오겠죠. 자, 이와 같은 정보를 저장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어레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레이를 먼저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자, 니어 포인트 펑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되고 나면 바로 물결 효과로 와서 효과의 중첩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후디니에서 이용하는 단일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자, 플롯, 2.7 이와 같은 정보가 단일한 정보로서 의미가 있죠. 자, 인티저 4 이런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이용은 하지 않았지만 string TWA 자, 이 문자 그대로가 단일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용했던 정보 중에 단일한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벡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벡터는 위치나 색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자, 위치 값으로는 x, y, g의 형태로 있었을 거고요. 색에 대해서는 r, g, b 이와 같은 형태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당연했던 부분이지만 뉘앙스를 하나 얻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위치 정보를 논할 때 x값이 존재하는데 y값이 없거나 g값이 없는 경우가 있었나요? 자, 이 값들이 0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y가 없는 상태로 g값이 존재한다거나 x만 있고 y와 g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벡터가 올바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 set 펑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벡터를 만들어준다 했을 때, 자, x값에 대해서는 7 써주고요. y값과 g값을 비워놓은 상태로 문장을 닫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차피 랭글상에서 빨간 줄이 그어지면서 자, 뭔가 잘못됐다 라고 표현을 해주겠죠. 색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빨간색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g가 0, b가 0이 아니고요. 정보가 아예 없는 게 가능한가요? 벡터로서 그게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벡터는 3개의 정보를 담아줄 수 있는 고정적 형태의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3개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셨나요? 자, 물론 벡터2, 벡터4는 벡터2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정보를 담아줄 수 있는 고정적 형태의 컨테이너인 거고요. 벡터4 같은 경우는 자, 4개의 정보를 담아줄 수 있는 고정적 형태의 컨테이너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어레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레이는 정보를 담아줄 수 있는 가장 유동적인 형태의 컨테이너로서 정보의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보가 1, 2, 4 이와 같이 3개일 수도 있고요. 정보가 4, 7, 8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레이를 반환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펑션인 니어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정보가 어떤 식으로 쌓이겠구나 라는 감각을 익힌 다음에 자, 어떤 식으로 값을 입력해 주는지 혹은 정보를 불러오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곳에 이와 같은 그리드가 있고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 1, 2, 3 그리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니어 포인트 그리고 니어 포인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값을 받나요? 자, 가장 가까운 점인 1번에 대한 정보를 받을 거고 이 1번의 포인트 넘버 1이죠. 1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 정보는 인티저의 정보가 될 거예요. 자, 니어 포인트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니어 포인트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인풋 값으로 3개를 넣어주는 이런 녀석이 있을 거고요. 4개를 넣어주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자, 3개를 넣어주는 녀석에는 자, 이 앞의 내용은 니어 포인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반경을 써줄 거고요. 자, 4개짜리 녀석에는 이곳에는 반경 그리고 이곳에는 개수를 써주게 될 겁니다. 자, 3개짜리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포인트에 니어 포인트 펑션을 적용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녀석부터 구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구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1번 구해줬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이 녀석이라면 2번, 그 다음으로 0번, 그 다음으로 3번을 구해줬을 거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인티저의 정보들을 어딘가 값으로 돌려줘야 될 텐데 어떻게 정리를 해서 주게 될까요? 이때 이용되는 게 어레이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묶어서 돌려주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만약에 점이 한 개가 더 뿌려져서 4번 포인트가 있었다면 자, 이 3개짜리 옵션에서는 자, 이곳에 컴마가 찍힐 거고 자, 4번에 대해서도 찾아주게 됐죠. 자, 이와 같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방금 보셨나요? 포인트의 개수가 바뀌니까 니어 포인트 펑션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정보의 량이 늘어났죠. 이곳에 5번 포인트가 생성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 5번이 추가가 될까요? 자, 아닙니다. 잘 보셔요. 순서상 1번이 제일 가깝고 2번, 0번, 3번보다 5번이 더 가깝죠. 이곳에 5번이 들어올 거예요. 자, 결과 한번 써볼게요. 1, 2, 0, 5, 3, 4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정보를 담아줄 수 있는 유동적 형태의 컨테이너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때 뿌려준 점이 없는 상태로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반환해줄 정보가 없죠. 그때는 이와 같이 컨테이너만 표현을 해주고 이 안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이해가 가셨나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레이는 정보를 담아주는 녀석이구나. 정보의 양이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 정보가 없기도 하구나.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near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서, 자, 그냥 대강 써볼게요. 뭐 반경 4 안에서, 자, 이와 같은 결과로서 어딘가에 값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구한 내용이 2, 4, 0, 8, 9라고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을 저장해 주려면 변수라든지 어치비시 필요하겠죠. 자, 이때 이용될 변수를 TWA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쓰면 저장이 될까요? 아니죠. 뭐가 필요한가요? 타입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dear 포인트의 결과로서 3번이라는 정보를 받았다면 우리는 인티저 TWA 이 형태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자, 인티저 정보가 5개나 있는 어레이의 정보죠. 이때는 타입 캐스팅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간단합니다. 정보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저, 자, 이 부분 타입 캐스팅입니다. 인티저 TWA 어레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타입 캐스팅이에요. 자, 이해가셨나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attribute TWA에 저장을 해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타입 캐스팅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니어 포인트의 결과였다면 attribute TWA인데 타입 캐스팅 할 때 인티저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때는 인티저 어레이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TWA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녀석이 단일한 변수 인티저라면 자, 이와 같이 정의 내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TWA라는 어레이 변수를 만들어 준다면 자, 타입 캐스팅을 이와 같이 해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attribute TWA를 만들어 주고 싶다면 이 값이 인티저라면 I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TWA attribute을 만들 건데 이 녀석이 어레이라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타입 캐스팅에서 다른 부분이에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은 간단하게 직접 해보면 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한번 새로운 지오메트리 만들어서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그리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곳에 스캐터를 뿌려줄게요. 자, 점은 6개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ttribute wrangle. 자, 그러면 레퍼런스로 들어오고 있는 점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우리는 그리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near 포인트 써볼 거고요. near 포인트 써볼 거예요. 자, 가볍게 near 포인트 한 번만 써보고 갈게요. attribute p. 자, 모든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점들 중 누가 가장 가까운지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때 반환받을 건 인티저의 수이기 때문에 인티저 pt 라고 써준다면 자, pt라는 변수에 이 녀석들의 포인트 넘버가 저장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봐볼게요. 자, 0번 포인트는 2번이 제일 가까웠을 거고요. 자, 뭐 34번이라고 할게요. 34번 포인트는 0번이 제일 가까웠을 겁니다. 자, 100번 포인트는 아마도 4번이 제일 가깝다고 했겠죠. 자, 이 값을 인티저 attribute pt는 pt다 라고 써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0번 포인트는 2번이 제일 가까운 거고요. 자, 99번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겠죠. 이 녀석은 4번이 제일 가깝다고 반환을 해준 거예요. 자, 이제 near 포인트 써볼게요. 자, 지워주고요. near 포인트 1, attribute p. 그런데 이곳에 반경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써주는 반경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 near 포인트 1, attribute p, 4라고 되어 있다면 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드가 가진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반경 4를 기준으로 가까운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을 기준으로 반경 4가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포인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 여기에서는 하나밖에 찾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이 포인트는 어떨까요? 반경 4 안에 3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울 1번을 먼저 찾아줄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까운 녀석이 0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3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정보를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받아주려면 어레이의 변수이거나 어레이의 어트리뷰트여야 돼요.
자, 변수로 먼저 담아볼 건데 인티저 twa array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곳에는 인티저 pt array라고 써줄 건데, 자, 우리가 니어 포인트 쓸 때는 보통 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pt를 씁니다. 그런데 array 쓸 때는 보통 점이 여러 개가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pts 쓰고 이렇게 array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인티저 포인트 array에 저장을 해줄게요. 자, 반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로 하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변수로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이 녀석을 인티저 array attribute pts로 뽑아서 볼게요. 자, 이곳에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이 내용을 불러올 건데 pts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타입 캐스팅 된 거는 제끼시고 pts만 쓰면 변수인 줄 잘 알고 불러올 거예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0번 포인트는 2번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3번 포인트는 어떤가요? 자, 3번 포인트 기준으로는 2번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으로 0번을 택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5번 포인트는 어떤가요? 0번 그리고 1번을 택해주세요. 자, 아마도 이 녀석은 반경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번은 어떤가요? 6번 포인트는 가장 가까운 녀석으로 1번, 그 다음으로 0번, 그 다음으로 3번을 택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정보들의 순서는 맨 앞에 있는 녀석은 가장 가까운 녀석, 두 번째 있는 녀석은 그 다음으로 가까운 녀석,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내 반경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녀석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스캐터의 수를 좀 더 올려볼게요. 20개.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0번을 기준으로 반경 4 안에서 가까운 녀석들을 다 구해준 거예요. 4 안에서 4, 7, 0 구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99번 포인트는 반경 4 안에서 9번, 16번을 찾은 겁니다. 자, 44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반경 4 안에서 10, 3 등등등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찾아준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레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어 포인트 펑션에 자, 4개를 입력해주는 옵션이 있다고 했죠. 이 뒤에는 뭘 쓴다 했죠? 개수를 썰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3이라고 쓴다면 자, 반경 4 안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 순서대로 3개만 구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 5가 된다면 반경 4 안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5개의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3을 써볼게요.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0번을 기준으로는 4, 17, 0 이와 같이 구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안쪽으로 간다면 자, 3개짜리 옵션에서 굉장히 많은 값을 구해줬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결과물들이 3개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찌됐든 44번 포인트에 가까운 점이 10번, 3번, 6번 순서로 있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자, 이 정보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불러와야 될까요? 그리고 보시면 니어 포인트에 개수에 대한 정보를 빼준다면 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정보를 활용하고 싶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은 가볍게 벡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있는데 A라는 녀석은 2, 4, 7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정보를 플롯 변수 K라는 녀석에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불러왔나요? 자, A의 두 번째 정보죠. 그러니까 X, Y, C 중에서 Y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아시죠? 그렇다면 똑같은 예시입니다. 벡터 어트리뷰트 K가 있고 이 녀석의 값은 3, 8,2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2라는 정보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써줬나요? 자, 어트리뷰트 K에 G를 이용했어요. 이때 쓴 .x, .y, .g는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세 번째 정보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언급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잘 보세요. 어트리뷰트 TWA가 벡터 어트리뷰트이고요. 이 녀석이 2,
7,3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attribute twa에서 자, 첫 번째 정보를 이용할 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조금 황당하죠? 자,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attribute twa에 0, 1, 2 해서 2를 써주면 이 정보를 불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항상 봐왔지만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항상 보아왔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벡터 써보고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 말고요. add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점 만들어주고요. 자, attribute 랭글 달아줄게요. 자, 그리고 벡터 attribute twa를 만들어줄게요. 자, 2,7,4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바깥을 클릭하면 이곳에 벡터 attribute twa가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자, twa 벡터가 생성이 됐고요. 이곳에 어떻게 쓰이나요? twa 0 1 2.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지만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loat attribute k라는 녀석이 attribute twa에 두 번째 정보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자, 볼게요. 자, 잘 불러진 게 보이시나요? 자, 심지어 만약에 인티저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채널 인티저 num으로 파라미터를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이곳에 변수 num이 들어온다면, 자, 이 녀석이 잘 작동한다면 0이 여기에 들어와서 twa의 첫 번째 정보 2를 부르겠죠. k 값이 2가 될 겁니다. 자, 2가 잘 불러졌죠. 이 녀석이 1이 된다면 7이 k로 들어오겠죠. 자, 잘 적용이 되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레이에서도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0번 포인트만 볼게요. 만약에 float attribute k라는 변수가 우리가 만들어준, 자, 이 녀석 부르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타입캐스팅 빼세요. attribute pts만 쓰시면 됩니다. 이 뒤에 0을 써준다면, 자, 첫 번째 정보를 불러오겠죠. 볼까요? 자, 첫 번째 정보 4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정보가 2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불러지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곳에 5가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0번 포인트에 대해서 5면 여섯 번째 정보를 요청을 할 텐데 여섯 번째 정보가 없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때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0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k라는 이 변수는 플롯 값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받아올 정보가 없다면 0이 될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0이 나왔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러올 정보가 없어서 디폴트 값 0이 된 겁니다. 1번도 마찬가지죠. 불러올 값이 없으니까 0번, 2번도 0번. 그런데 3번은 불러올 여섯 번째 값이 있기 때문에 10, 10 이와 같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조이오백스 본문 보면서 하나씩 써보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점 생성해 주겠습니다. attribute wrangle.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 건데요. 자, 벡터 변수 만들어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벡터 attribute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벡터 attribute a는 10, 20, 100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float, 자, 저희 foo라든지 이런 거 와닿지 않기 때문에 twa로 하겠습니다. float twa는 attribute a의 첫 번째 값이다. 그럼 x 써주면 되겠죠. 자, 어떤 값을 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ttribute twa float이죠. 이 녀석은 twa다 라고 쳐주시면, 자, twa가 잘 불러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때 여기에 2라고 써주면 어떤 값이 들어올까요? 자, 100이 들어올까요? 잘 들어왔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고요. 지금부터가 어레이의 내용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읽어보자면 float my float array array는, 자, 잘 와닿지 않죠? float twa
어레이 변수는 앞으로 1, 2, 3, 4라고 해볼게요.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변수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float array attribute twa가 변수 twa와 같다라고 써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1, 2, 3, 4 잘 불러진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벡터 어레이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와 같이 벡터가 3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써볼게요. 벡터 twa array는 자, 벡터 어레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써줄게요, 값을. 자, 1, 2, 3 2, 3, 4 값은 다르게 쓰겠습니다. 4, 5, 6 자, 이때 벡터 어레이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볼게요. 벡터 어레이 어트리뷰트 twa가 twa와 같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써준 내용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뭘 하나 해보려고 하냐면요. 자, float a는 5, float b는 4, float c는 2, float d는 1 이와 같이 있을 때 이 녀석들을 어레이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float array attribute twa가 자, 위에 있는 값을 한번 불러와 볼 건데 a, b, c, d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가 잘 나올까요?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류가 떴죠? 왜 그럴까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벡터 twa라는 녀석을 만들려고 한다면 자, set 펑션 a, b, c 자, 이렇게 변수를 불러와 줬을 때 자, 잘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벡터를 만들 때도 a, b, c 이와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변수를 불러와서 써줄 때는 펑션을 활용해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쓰면 변수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float array attribute twa를 만들어준다면 자, set 펑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set 펑션으로 한다면 a, b, c, d 자, 한번 결과 볼까요? 자, 또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set 펑션은 벡터를 만들어줄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오류가 나죠. 이때 이용할 것은 자, array attribute이죠. array 펑션을 써줘야 돼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5, 4, 2, 1 잘 들어온 게 보이시죠? 만약에 이곳에 이와 같이 두 개를 써준다면 5와 1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서를 바꿔서 C를 여기에 써준다면 5, 1, 2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B를 더해주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둘이 더해진 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값을 불러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 A 더하기 B까지도 써줄게요. 그러면 5, 1, 6, 9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float attribute K를 만들어줄 건데 이 녀석의 두 번째 값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attribute twa의 두 번째 값이니까 1 써주면 되겠죠. 결과 한번 볼까요? 자,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1이 잘 나왔죠? 이곳에 3이 쓰인다면 9가 나오겠죠? 좋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조금 당황했던 건 이 내용을 가지고 자, attribute B로 받겠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쓰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타입캐스팅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자 1, 2, 3 벡터 B가 4, 5, 6 벡터 C가 자, 이번엔 set 펑션으로 써볼까요? 벡터를 만들 땐 set 펑션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attribute pt num attribute time attribute frame으로 해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벡터 array attribute twa를 만들어줄게요. 는 자, 변수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array 펑션 a, b, c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1, 2, 3 잘 들어왔죠.
4,5,6 잘 돌았죠. PT non 0이고요. 타임 0이고요. 프레임 1이죠. 플레이를 한다면 자, 이곳의 값이 잘 변하면서 저장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뭘 해보려고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4,5,6을 벡터 어레이 어트리뷰트 TWA에서 불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 정보를 부를 거니까 벡터 어트리뷰트 K는 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어트리뷰트 TWA에서 몇 번째 정보죠? 두 번째 정보죠. 그러면 1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벡터 어트리뷰트 K는 어트리뷰트 TWA에 자, 두 번째 정보니까 1 써주면 되겠죠. 자, 결과 한번 볼게요. 4,5,6이 나와야 됩니다. 자, 4,5,6이 잘 나왔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녀석을 부를 건데 그 중에서 얘만 부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정보죠. 그리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정보죠. 일단 세 번째 정보를 부르고 싶다면 attribute TWA에 2를 써준다면 여기까지 부를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녀석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자, 이 녀석의 자, 두 번째 정보 1 이렇게까지 써주면 됩니다. 대신 이 녀석을 받아줄 녀석은 플롯 어트리뷰트이 되어야겠죠? 플롯 값이니까요. 이곳에 벡터 어트리뷰트 쓰이면 이상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벡터를 부르고 싶다면 벡터 어트리뷰트 하고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벡터 변수 만들어주고 받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값을 받고 싶다면 플롯 어트리뷰트 K 하고 어트리뷰트 TWA에 자, 두 번째 정보죠. 그 중에 또 두 번째 정보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 정보를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가 부를 값이 플롯이기 때문에 플롯 어트리뷰트 K는 어트리뷰트 TWA에서 자,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정보 2 써주시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정보니까 1 써주시면 자, 이 값이 나오면 됩니다. 자, 잘 불러진 게 보이시죠? 여기서 2로 바꾼다면 33이 불러지겠죠? 자, 이곳에 1을 써준다면 자, 여기에서 여기 6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가 오늘 분량 안에서의 어레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하나만. 뭐냐면 지워주시고요. 어치벳 랭글 꺼내시고 그리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스캐터 연결해주시고 자, 점은 20개만 뿌리겠습니다. 어치벳 랭글에 연결해줄게요. 자, 이때 near 포인트 써볼 건데요. 1, 어치벳 p 자, 이제 반경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4 해줄게요. 이 녀석의 정보는 어떻게 받아줘야 되죠? 어레이로 받아줘야겠죠. 바로 보기 위해서 인티저 어레이 어트리뷰트 PTS로 받아줄게요. 포인트 넘버들을 받아줄 거기 때문에 PTS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4, 0 자, 아마도 누가 산지 모르겠지만 4, 0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각각의 값들을 받아준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몇 개의 정보를 찾았는지 그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0번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어레이의 정보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2개죠. 자, 2번 포인트에 PTS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개수 몇 개죠? 5개죠. 자, 이걸 구하는 펑션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랭스 펑션 쓰실 때 렌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레이의 길이를 구해주게 될 거예요. 자, 길이라고 하지만 정보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인티저 어치뷰트 카운트라고 어치뷰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len 펑션 활용할게요. 이 len 펑션 안에는 자, 여기서 구한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attribute pts. 자, 그렇다면 0번에서는 카운트 값이 몇이 나올 거예요? 2가 나오겠죠? 1번은 4가 나올 거고 2번은 5가 나올 겁니다. 자, 결과 볼게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얻은 정보의 개수 몇 개? 둘, 넷, 다섯, 넷, 여섯, 여섯, 여섯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줄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어레이에 관련된 또 펑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천천히 필요한 순간마다 조금씩 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len 펑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대망의 니어 포인트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제가 어레이를 설명하는 예시로 니어 포인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미 니어 포인트의 맥락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바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니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점 한 개를 찾아주는 펑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의 결과는 뭘까요? 포인트 넘버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로 정보가 저장이 될 거예요. 자, 니어 포인트는 가까운 순서대로 점을 찾아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3개의 인풋을 써줘야 되는 니어 포인트가 있고요. 이와 같이 4개를 입력해줘야 되는 니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2개의 내용은 니어 포인트와 같습니다. 자, 어디에서 레퍼런스를 받을지, 그리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대조를 할지, 그리고 이곳에는 반경이 쓰이고요. 반경이 쓰이고 나면 니어 포인트에 3개를 입력하는 옵션에서는 이 반경 안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점을 다 찾아줄 겁니다. 자, 4개짜리 옵션에서는 이곳에 개수가 쓰일 거예요. 그래서 반경 안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 순서대로 이곳에 있는 개수만큼 찾아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어 포인트 펑션에서는 자, 반경 안에 정보가 없을 수도 있겠고요. 정보가 너무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얻게 되는 정보는 어떻게 저장을 하게 될까요? 자, 각각의 정보는 인티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포인트 넘버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가 2, 4, 7, 9 이와 같이 된다면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묶어서 어레이의 정보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자, 3개짜리 옵션이나 4개짜리 옵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4개짜리 옵션에서 개수에 만약에 2개가 쓰였다면 자, 이 내용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2, 4 이와 같이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개수에서 5개가 쓰였다면 어떨까요? 자, 2, 4, 7, 9 하고 1개가 부족하죠? 자, 부족한 대로 4개까지 정보를 반환해 줄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이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있는 식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가 이 식을 이곳에 간단하게 다시 써놨는데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얻은 이와 같은 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드의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줄 겁니다. 자, 이때 모든 포인트는 자, 이 녀석은 얘가 제일 가까울 거고요. 얘는 얘가 제일 가까울 거고 얘는 얘가 제일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넘버가 다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여기서 구해준 PT 값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자, 이 녀석의 위치 정보, 이 녀석의 위치 정보, 이 녀석의 위치 정보가 각각 저장이 될 거예요. 이때 색깔이 서로 다르죠. 그 색깔 정보도 자기가 선택한 PT에 맞게 저장이 될 거랍니다. 이때 포지션의 위치와 여기서 구해준 포지션의 위치를 가지고 거리값 D를 구해줄 거고요. 자, 이 D 값은 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커지겠죠. 자, 이 부분을 바꿔준 거예요. 원 안쪽은 값이 높고요. 반경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값이 떨어지도록 채널 레디우스를 활용해서 그리고 fit 펑션으로서 값을 바꿔준 겁니다. 여기서 부른 색깔 값을 여기서 다시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만들어준 D를 곱해준다면 자, 이와 같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멀어지면서 그라데이션이 되는 색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 포인트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 녀석도 이 녀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해 볼 거예요. 한번 이 식을 같이 써보면서 니어 포인트를 썼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새로운 지오메트리 만들어줄게요. 그리드 만들어주시고 스캐터로 점을 뿌려주겠습니다. 자, 점은 7개만 뿌려줄 거고요. 자, 어치빗 랜더마이즈로 점에 색깔을 줄게요. 자, 어치빗 랭글 달아주고요. 그리드가 첫 번째, 우리가 뿌려준 점이 두 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니어 포인트 펑션 활용해 볼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오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포인트의 포지션 정보를 대조할 건데 자, 이것에 뭘 써준다 했죠? 반경을 써주는 겁니다. 자, 있는 대로 40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자, 단일한 정보 인티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죠. 반경 40 안에서 가까운 점들을 모두 구해주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레이가 쓰여야 합니다. 자, 타입 캐스팅 해볼게요. 인티저 어레이 변수죠. 변수의 이름은 PTS로 할게요. 자, PT의 복수형으로서 PTS를 쓴 겁니다. 자, 여기서 구한 값을 어트리뷰트로 한번 볼게요. 인티저 어레이 어트리뷰트 PTS는 방금 앞에서 구해준 PTS 어레이 변수와 같다라고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이 0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 2번이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 3번, 5번,
0번, 자, 뭐 이런 식으로 반경 40 안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포인트를 찾아준 거예요. 자, 이때 새롭게 인티저 pt라는 변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 녀석은 앞에서 구해준 pts 변수에서 첫 번째 정보를 쓰겠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인티저 어치뷰트 pt를 만들어주고 pt와 같다고 한다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볼 수 있겠죠. 결과 한번 볼게요. pts에서 구한 가장 첫 번째 값이 pt 값으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자, 3, 5, 2 어쩌고저쩌고 구했다면 가장 앞에 있는 3이 pt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밑은 동일한 식이에요. 한번 빠르게 써볼게요. 벡터 포즈는 포인트 펑션 1, p, pt. 벡터 컬러는 포인트 펑션 1, cd, pt. 플롯 d는 디스턴스 펑션 어치뷰트 p, pose. d는 fit d, 0, 자, 레디어스에 대한 내용은 위에다 쓰겠습니다. 플롯 레디어스는 채널 플롯 레디어스, 이곳에서 구해준 레디어스 값이 이곳에 레디어스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1, 0. 자, 여기서 구해준 d 값을 어치뷰트 cd는 컬러 값에 곱하기 d를 해줌으로써 색깔을 표현해 볼게요.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레디어스 값 올려주고요. 자, 보시면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올려주겠습니다. 51, 51. 자, 레디어스 값 올려볼게요. 자, 이와 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니어 포인트로 만든 PTS의 첫 번째 값은 뭐를 의미할까요? 자, 가장 가까운 점을 의미하고 있을 텐데 이 얘기는 니어 포인트와 동일하죠. 자, 그럼 이곳이 1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PTS 어레이에서 두 번째 정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 자, 좀 더 극명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드의 로우와 컬럼 값을 좀 바꿔줄게요. 더 올려주겠습니다. 201, 201. 그리고 자, 스무드 쉐이더로 볼게요. 레디어스 값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결과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녀석 하나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곳에 0을 써주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곳에 1이 써있는 상태예요. 자, 트랜스폼 노드 달아줘서 옆으로 좀 옮겨줄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 한 건지 이해하시죠?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어치뷰트 랭글에서 니어 포인트 펑션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pts 어레이 정보로 저장을 해줬어요. 이때 pt라는 다른 변수를 만들어줄 때, 자, 이 녀석은 0번에 대한 정보를 불러왔고요. 이 녀석은 1번에 대한 정보를 불러서 pt에 넣어줬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나요? 가장 가까운 점. 이 녀석은 두 번째로 가까운 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넉넉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의 색은 주황색이죠. 자, 이 부분의 색은 어떻게 구해진 걸까요? 자, 가장 가까운 이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불러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에 의해 이와 같이 표현된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 부분의 색은 지금 하늘색 비슷한 색이 나타나고 있죠. 자, 가장 가까운 이 녀석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까운 이 녀석에 대해서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일 텐데, 자, 얘한테 관심 없고요. 이 녀석의 정보를 받아서 이와 같은 식에 의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지금 이곳에도 반경이 이렇게 보이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 반경은 여기서 구해준 방식이에요. 자, 만약에 이 녀석의 결과와 이 녀석의 결과가 합쳐진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이 부분만 한번 떼서 가져가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이곳으로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이 중첩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색과 이 색이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이 녀석도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모양을 잘 보세요. 피자 조각처럼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중첩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하는 건 그렇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녀석이랑 두 번째로 가까운 녀석의 결과를 합쳐줬을 때 자, 이와 같은 원의 효과가 아니라 이만큼 잘린 느낌으로 중첩이 발생할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부분을 가져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중첩 효과가 발생할 텐데 자, 이렇게 선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중첩이 발생할 거예요. 자, 이쪽도 마저 그려볼까요? 이와 같이 중첩이 발생해서 자, 이 부분이 올바르게 표현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어치벨 랭글에서 자, PTS 0을 PT에 넣은 녀석과 PTS 1을 PT에 넣은 녀석을 동시에 식을 써주고 그 값을 더해볼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입력할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치벨 랭글에서 입력했던 방식은 자, 이와 같이 써줬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자, 벡터 포즈를 타입캐스팅을 해주면서 값을 입력해줬는데 이곳은 미리 타입캐스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변수만 이용을 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식에서 이만큼이 반복이구나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어주고 이 부분을 1로 바꿔준다면 자, 이 타입캐스팅에 대한 내용도 복사 붙여 넣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류가 납니다. 자, 이미 이곳에서 벡터 포즈라는 변수를 만들어줬는데 복사 붙여 넣기 해주고 또 새롭게 벡터 포즈가 나온다면 올바른 식이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변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새롭게 식을 써볼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조금씩 고쳐서 완성을 하고 싶지만 그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식을 써볼게요. 자, 이 부분은 예시이기 때문에 자, 색깔을 바꿔놓고요. 어치뷰트 랭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첫 번째 인풋, 자, 포인트 두 번째 인풋. 자, 식 써보기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용할 벡터 포즈가 있다고 정의를 내려줄게요. 자, 저는 미리 그 값이 0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 컬러가 있는데 이 값은 0이라고 정의를 내려줄게요. 자, 인티저 PTS를 미리 어레이 변수라고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인티저 PT도 정의를 내려줄 거고요. 플롯 D는 0이라고 정의 내려줄게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레디어스 값 있죠? 이 값을 자, 플롯 레디어스는 채널 플롯 레디어스로 미리 선언을 해줄게요. 자, 상관없겠죠? 그럼 이곳에 변수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곳에 내용을 써줄게요. 우리가 구할 PTS 어레이 정보는 nearPoint 펑션으로 구해줄 겁니다. 1, 어치뷰트 P, 반경 40. 그리고 어치뷰트 CD는 0이라고 선언을 해줄 거예요. 자, 왜 여기서 CD는 어치뷰트 0이다 라고 미리 선언을 해줄까요? 자, 이만큼을 보시면 복사가 돼서 붙여 넣어진 게 보이시죠?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어치뷰트 CD는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됩니다 라고 쓰여있죠. 이걸 풀어 쓴다면 어치뷰트 CD는 어치뷰트 CD 더하기 컬러 값에 D를 곱한 겁니다 라는 의미죠. 자, 여기에 있는 CD가 어떤 값을 불러와서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안 써주더라도 어트리뷰트 CD 값을 불러와서 해줘야 되니까 아마 0,0,0이겠구나 라고 해서 작업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0,0,0이 아니에요. CD 값의 기본값은 1,1,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것처럼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식 써볼게요. 우리도 구획을 좀 나눠볼게요. 자, PT 값은 앞에서 구해준, 여기서 구해준 어레이 변수에서, PTS 변수에서 자, 첫 번째 값이요. 0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즈는 방금 구해준 PT를 활용할 건데 포인트 펑션 1, P, PT. 컬러는 포인트 펑션 1, CD, PT. 자, 이해하고 계시죠? D는 디스턴스 펑션. 자, 여러분 많이 쓸수록 무조건 빨리 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반복해서 해보세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금방 들 거예요. 1,0. 자, 클램프에 대한 내용 안 할게요. 어차피 1에서 0 사이의 값으로 나왔겠죠. 자, 이때 어트리뷰트 CD는 앞에서 만들어준 어트리뷰트 CD에 더해질 겁니다. 컬러 곱하기 D.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준다면 이곳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본다면 색깔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될 거예요. 결과 보겠습니다. 자, 레디어스 값 올려볼게요. 자, 이제 이곳에 있는 것처럼 1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PTS 어레이에서 구한 가장 가까운 점, 두 번째 점을 활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1. 자, 차이가 발생했죠. 이곳에 녹색과 주황색이 잘 섞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녹색과 보라색도 잘 그라데이션 돼서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디어스 값을 올려볼게요. 저는 이 결과가 정답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도 아쉬운 점이 발생할 거예요. 언제 발생하냐면, 자, 중첩이 지금은 한 번 일어났죠. 중첩이 두 번 일어나는 구간, 그 구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이시나요? 결국엔 이와 같이 아쉬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부분 아까 만들어놨던 이 녀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녀석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한번 결과 볼까요? 이곳을 0으로 먼저 바꿔줄게요.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이제 좀 뉘앙스를 다르게 말을 해볼게요. 자, 중첩이 0번 일어난 결과만 본 거예요. 자, 중첩이 일어난 애들은 제끼고요. 중첩 없는 애들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부분 1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의미로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반경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이 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에 의해 한 번 중첩이 된 구간,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왜 여기가 얘에 의해서 표현이 되다가 잘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 한 번만 중첩된 녀석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얘에 의해서 한 번 더 중첩이 됐어요. 즉, 이곳에 얘에 의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표현되지 못한 이 보라색은 두 번 중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의 값을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부분 기억해주세요. 자, 2. 자, 보이시나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에 의해 두 번 중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 이 녀석에 대한 녀석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자,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색깔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CD는 좀 곱해줄게요. 3. 자, 잘 보이시죠 이제? 자, 이 부분 색깔 뭔가요? 이 녀석이죠. 이 부분 색깔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색깔 이 녀석이에요. 자, 반경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 녀석에 의해서 이런 반경이 있을 거고요. 이 녀석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반경이 있을 거고요. 이 녀석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반경이 있을 거예요. 자,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이곳은 중첩이 몇 번 일어나나요? 없죠. 이곳은 몇 번 일어나나요?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이죠. 자, 몇 개의 정보가 아니라 몇 번 중첩이 발생하는지로서 쓴 거예요. 자, 이곳은 두 개의 색깔이 더해지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중첩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몇 번 중첩이 일어날까요? 자, 두 번 중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R, G, B라면 자, G를 기준으로 R과 한 번, B와 한 번. 그래서 두 번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이유로 이처럼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기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그냥 써보니까 되네 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식을 직접 뭔가 디자인 하신다면 안 될 거랍니다.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런 녀석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0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에 의해 중첩이 발생할 텐데 자, 지금 보이고 있는 결과는 한 번 중첩이 된 결과고요.
이 결과는 2번 중첩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값을 올려볼게요. 3번 중첩된 결과겠죠? 4쓰면 뭘까요? 4번 중첩된 결과겠죠? 자, 이제부터 없네요. 자,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몇 번이나 이 내용을 반복해줄지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아까 식 쓰던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복사해주면 되겠죠? 복사, 붙여넣기 2 해보겠습니다. 결과 볼게요. 자, 보시면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보이죠?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곳의 값을 3으로 바꿔볼게요. 3번 중첩된 부분들이 해결이 됐고요. 자, 방금 보셨나요? 자, 이곳에 여러 번 중첩이 돼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자, 해결이 됐죠. 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복사를 해줄게요. 4를 써준다면 4번 중첩될 구간들이 해결이 되겠죠. 자, 이때 레디어스 값을 올려준다면 자, 조금 더 많이 중첩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은 4번 중첩되는 녀석들이 없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이 값이 올라간다면 더 중첩되는 결과가 생길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곳에 이와 같이 선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5번 중첩이 생겨서 그럴 겁니다. 자, 5로 바꿔줄게요. 자, 해결됐죠? 지금 우리가 가진 포인트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이기 때문에 레디어스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첩이 해결되지 않은 게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선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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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써줄게요. 자, 뭔가 블러하게 해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레디어스 값을 낮춰볼게요. 자, 어떤가요? 중첩 효과가 잘 발생하고 있죠? 색깔들이 잘 섞이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만든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니어 포인트를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녀석에 대해서 색깔 표현을 해주고 중첩 1번, 중첩 2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인트의 개수만큼 중첩에 대한 대비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더해지는 효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른 방식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줬었죠? 그때는 어땠나요? 자,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효과를 만들어주고요. 그 효과를 누적해줌으로써 결과를 얻어줬습니다. 자, 둘 중 뭐가 더 효율적인 방식일까요? 자, 제 질문이 정말 나빴는데요. 뭐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효과를 내셨다면 그로써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물결 효과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포인트에 따라 각각 효과의 값을 만들어주고 이 값들을 섞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디어 포인트를 이용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물결 효과의 중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첩이 0번, 1번, 2번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가셨다면 물결 효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물결 효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줄게요. 들어와주고 그리드 스캐터로 점을 뿌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개 정도만 뿌려줄게요. 어치벳 랭글. 자,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자, 반격 인식 안에서 가까운 점들을 찾아주세요에 대한 내용인데 자, 3개만 찾아주세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옵션 4개짜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식 써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7일차의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식과 이 식이 지금 결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꾸밈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차이는 변수 설정을 먼저 해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PT가 이렇게 있다, 벡터가 이렇게 있다, 플로티는 이렇다 와 같은 내용을 그때그때 바로 써줬지만 자, 오늘 공부하게 될 12일차의 내용에서는 자, 변수를 먼저 세팅을 해주고요. 이와 같이 식을 써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부분만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복사해서 붙여 넣으려고 하더라도 자, 이 부분 또 고쳐줘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입력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곳에 쓰이는 내용은 뭐죠? 반경이죠. 이곳에 쓰이는 내용은 뭐죠?
몇 개를 찾아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장 먼저 중첩이 없는 가장 가까운 녀석에 대한 PT 정보를 구해줄 거고, 그 녀석으로 인해서 포지션 정보와 D 정보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D를 활용해서 웨이브를 꾸며줄 거예요. 자, 프리퀀시, 만약에 사인 펑션의 프리퀀시가 곱해진다면, 자, 이와 같이 파형이 어느 간격으로 생성이 될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을 뺨으로써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자, 파형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표현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곱해줬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W 값이 이제 사인 펑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인 펑션이 나왔을 거고, 자, 앰프를 곱해줌으로써 이처럼 높낮이 변경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곳에서 이용한 D를 활용할 건데, 자, W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D를 불러와서, 자, 이와 같이 변경이 있다면, 자, 중심부는 값이 1이 될 거고요. 레디어스가 되는 이곳은 0이 될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물결의 힘이 줄어들겠죠. 자, 이 값이 이제 어치브 p.y에 더해짐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내용부터 쭉 쓸게요. 인티저 pts라는 어레이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냥 옆에 쓰겠습니다. 인티저 pt라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벡터 포즈가 있는데 이 녀석은 0이라고 선언을 해둘게요. 자, 그리고 플롯 d가 있을 건데 이 녀석도 0이라고 써두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옆에 쓰는 이유는 식을 좀 컴팩트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플롯 w도 0이라고 미리 선언을 해둘게요. 자, 제 스타일이었다면 아마 이 녀석이 f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 쫓아갈게요, 오늘은. 자, 이제 pts 어레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near points 펑션으로 구해줄 건데, 자, 1, attribute p, 채널, 자, 이 부분 위에서 써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float radius는 채널 float radius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써줄게요. 인티저 num이라고 할게요. 인티저 num은 채널 I num. 자, 그리고 이제 써주는 겁니다. 반경 radius 그리고 num.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구해준 어레이 정보 중에 가장 첫 번째 정보 0 써준다면 near point 펑션과 같은 느낌이겠죠? 한번 써볼게요. pt는 pts 0. 자, 그리고 포지션 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건데 포인트 펑션 1, p pt 그리고 d는 디스턴스 펑션 attribute p pose. 자, 이제부터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w는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d에서 굳이 w로 넘어온 이유는 이 d 값이 나중에 또 쓰이기 때문에 w로 굳이 넘어온 겁니다. 자, 괜히 w로 넘어온 게 아니라, 자, 그냥 쓰던 거 d는 앞으로 d 곱하기 채널 프리퀀시 이렇게 쓰지 않고 w로 넘어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d가 소중해서 그래요. 자, 써볼게요. 자, w는 d 곱하기 채널 프리퀀시. 자, 생각보다 채널 펑션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위에 쓰고 밑에 쓰면 반복을 해줘야 되죠. 자, w는 마이너스 됨으로써 업데이트가 될 건데 시간에 의해서 파형이 나오듯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곱하기 채널 스피드. 자, 그리고 여기서 구해진 값이 w는 sin w. 자, sin 펑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겠죠. 이때 w를 곱해줌으로써 표현을 해줄게요. 자, amp라고 해준다면, 자, amp 값이 0이라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이로 사인 값이 나올 텐데, 자, 폭에 대한 표현이 안 되겠죠. 높낮이에 대한 표현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amp 값이 2가 된다면 그 파형의 높낮이가 또 바뀌겠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곱해줌으로써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거리에 따른 값으로 곱해줄 거예요. 멀리 있는 녀석들은 물결의 효과가 줄어들길 바라는 겁니다. 자, p 펑션 w가 아니죠. 여기에서 만들어준 d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d, 0, 앞에서 만들어준 radius, 1, 0. 그렇다면 포지션 여기서 구해준 POS의 중심은 1이 될 거고요. 반경 끝부분은 0이 될 겁니다. 그 값이 곱해진다면 아마도 파형이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해준 W 값이 앞으로 attribute p.y에 더해질 거예요.
는 attribute p.y 더하기 w. 자, 좋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제가 소리를 냈지만 효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미터들 안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효과 안 나왔고요. 이제 값들을 올려볼게요. 자, 먼저 일단 다 올려볼게요. 1, 1, 1, 1, 1.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포트로 볼게요. 자, 뭔가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데, 자, 그리드에 로우와 컬럼이 너무 작기 때문에 201, 201.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 파여 있는 것처럼 효과가 나오고 있죠. 마치 치즈처럼 표현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자, 레디어스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레디어스 값 올려줄게요.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물결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프리퀀시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키워준다면, 자, 각각의 포인트에 물결이 형성된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앰프 값도 낮춰볼까요? 자, 좋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효과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스피드를 좀 올려볼까요? 3. 자, 좋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어렵지 않죠?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조금 전에 배웠던 세개 중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첩이 없는 녀석에 대해서 다뤘다면, 자, 이 부분이 1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첩이 한 번 일어나고 있는 애들에 대해, 자, 효과를 발생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바꾸고 갈게요. 자, 보시면 near point 펑션의 radius 값과, 자, fit 펑션에 이용되고 있는 이 radius 값이 동일한 변수가 이용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near point로는 넉넉하게 점의 정보를 얻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radius는 물결이 어디까지 뻗쳐나갈지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 가까운 점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 radius는 짧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float r은 채널 float r, 그리고 이곳의 radius를 r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num 값에 지금 1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near point 펑션의 느낌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보만을 찾아주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점 하나만 찾아줄 거고요. 이곳에 1이 쓰였을 때 올바른 값을 불러줄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올바른 값을 불러줄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num 값이 1인데 이곳에 2가 쓰인다면, 자, 이 결과로서 array 뭐 예를 들어서 3번 이와 같이 될 거예요. num 값이 1이니까요. 그때 pt는 pts 2라면, 자, 이것이 2라든지 1이라면, 자, 하나밖에 못 찾았기 때문에, 자, 없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0이 입력이 될 거예요. 이곳에 0이 입력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캐터에서 받아준 이 포인트들 중 죄다 0번에 대해서만 효과가 발생해서 이쪽이 커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값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0으로 되돌려줄게요. 그리고 num은 우리가 가진 점이 7개니까 10개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상태로 식을 좀 고쳐줄게요. 는 여기다 붙여주고요. 자, 컴팩트하게 바꿔주고, 자, 구획을 나눠줄게요. 자, 이제 이 녀석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1이 쓰인다면 중첩의 효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중첩이 될 정도로 fit 펑션에 의한 길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중첩이 보일 것 같네요. 볼게요. 자, 지금은 어떤 중첩에 대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곳에 fit 펑션에 쓰이는 r 값을 늘려볼게요. 자, 어떤가요? 중첩이 발생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이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곳에 약간 선 같은 게 보이시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뭔가 있죠. 이런 부분은, 자, 두 번 중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한번 두 번째 중첩에 대한 효과를 만들어 줄게요. 자, 보셨나요? 이곳이 보정이 된 게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뭔가 딱딱하게 있는데, 자,
사라졌죠? 좋습니다. 자, 지지난 시간에 제가 물결을 좀 디테일하게 만드는 걸 보여드렸었어요. 사실 이 펑션으로 많은 디테일한 요소를 살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께서 물결을 직접 디자인해보시고 좀 더 자연스러운 물결 만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생각보다 별거 없었죠. 색깔을 배울 때 이미 디테일하게 개념들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 보았답니다. 자, 이로써 드디어 길고 길었던 12일차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왜 유독 이번 12일차 강의가 길었는지 저 스스로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네요. 아마도 제 욕심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제 자체가 생각해보기에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 여러 점에 대한 동시다발적 작업이라는 부분에서 후디니 벡스 작업의 시야가 트일 수 있는 기회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음이 쓰이는 건 앞으로 남은 강의들입니다. 조이오 벡스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하루 한 강의라는 룰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 강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역량 부족으로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추지 못할지도 모를 것 같답니다. 이 부분은 제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댓글 통해서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 13일차 가볍고 홀가분하게 그리고 짧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